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속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옥수동과 분당구 서현동,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과 관악구 신림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도 뜨겁고 후덥지근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요. 이런 때라도 바로 임장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수익을 얻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생활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을 내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정보들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거리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준 전무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내 상가의 투자 핵심은요, 바로 입지가 좋아야 하고 또 사업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 청담 생활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먼저 지역 정보 알아보기 전에 신문 기사들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지분을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그 지분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따로 별개의 주소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가 아닌 같은 주소를 쓰고 있는 그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기잔촌이나 상계주공에 대한 상가 이야기들 계속 나와 있고요.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는 또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상가를 투자를 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신문 기사 살펴봅니다. 자, 상가 몸값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상가 대신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들 같은 경우 아파트 조합원들과 그 단지 내 상가 조합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소형 평형대의 지분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분담금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가 또는 아파트 입주권. 자, 두 개 중에서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대부분들 1층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가를 다시 받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꾸준하게 월세 잘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겠지만 사실상 이 단지 내 상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대규모 또 상권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서로 좀 좋지 않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단지 내 상가 많아봐야 딱히 이익될 것도 없고요. 아파트 상가가 많기보다도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을 경우에 그 아파트의 가격대들은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 상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서초 그리고 반포 등 다양한 지역들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형평형대 한 평 아니면 한 평 미만인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상가들도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번째, 세금 대출 등 규제에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두 개를 나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들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세금적인 부담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증여 목적으로도 가능한데요. 상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 명의로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자녀분 명의로 증여를 한다 하시더라도 증여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상가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증여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세금 많이 내지 않고 큰 부담 없이 자녀분들이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자산 증식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 또는 손주분들한테도 해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입지가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 결국에 시간이라는 거는 사업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서로 좋겠죠. 그런 만큼 상가 조합원들한테 입주권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 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조금씩 진행이 될수록 그 상가의 가격대들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세법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쪽에 혜택이 많다 보니까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괜히 건물을 사고 괜히 상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상가 쪽의 금지, 서울 강남 목동 재건축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지금 이미 거의 금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상가 쪼개기는 불가능하다 보니 소형 평형대의 아주 작은 상가들 그런 것들이 인기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 분양을 금지하고 쪼개기 상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막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법적으로 금지를 완전히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표준 정관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표준 정관을 놓고 아파트 조합원들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절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을 해야 사업성 높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서로 싸우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입주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기대의 단지 내 상가 인기 1제곱미터당 최고 1억 5천까지도 올라갔다 다양한 뉴스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서로 모르게 조용히 투자를 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 만큼 그 인기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피도 계속적으로 붙어가고 있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도시정비법.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이집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상가가 있다. 그러면 그 상가 건물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 각 동들에서도 이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만큼 사실상 조합 설립하기 전에도 이미 서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들 간에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협의를 통해서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나는 동의서를 써주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요. 그리고 조합이 결성이 되고 실제로 정관을 만들어 나감에 따라서도 이 상가 조합원들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모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단순히 투자만 해놨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정비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옥수동 지역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곳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동호대교가 있습니다. 동호대교 바로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강남 압구정동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옥수동을 윗구정동 또는 뒷구정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압구정동에 있는 다양한 상권, 그리고 강남에 있는 업무 지역과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성동구 옥수동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옥수동 옆에는 용산구 한남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핫한 지역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성동구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값 크게 올라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곳 약 한강변을 400m 이상 끼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한강변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미래의 관광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한강변 주변 일대에 고층 건물들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로 옥수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경의중앙선 2개 노선 지나가는 옥수역이고요. 역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원호 구청장 3표 부지 활용을 해서 최소 1년 협의를 거쳐서 첨단 문화시설을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곳 앞으로 업무시설 크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입지도 좋고 환경도 좋았지만 사실 가장 부족했었던 거는 업무시설들이었습니다. 강남, 바로 동호대교 하나만 건너게 된다라면 다양한 업무시설들 강남에 펼쳐져 있지만, 그리고 왼쪽으로 용산권 마포 일대 다양한 업무시설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 지역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업무시설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고 지역의 발전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상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한남 하이츠입니다. 현재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고요. 매매는 최근 17억 1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재건축 아파트니까 의미가 없겠죠. 자, 매매 가격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언덕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보다는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옥수 하이츠 아파트.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대형 아파트들 단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에서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지금 용적률도 좀 되는 상황이지만, 자,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옥수역입니다. 옥수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미니 다양한 시프트 사업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좀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매매 가격 18억 5천만 원. 아마 최근 나온 호가들은 19억 이상 찍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강 뷰가 가능한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억, 약 23억에서 24억 정도 형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 뷰가 가능한 세대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다 보니까 층수가 그렇게까지 고층인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한강 뷰에 대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건축을 통해서 타워형이라든가 다양하게 한강 뷰를 가능하게끔 건축을 하게 된다면 많은 세대들이 그 혜택 더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노후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가격도 높은 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건축을 했을 때에 앞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용적률이 낮거나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역세권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역 주변으로는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 잡아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산권역이고, 자,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아파트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강변 명품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용산에서도 많은 개발이 일어날 겁니다. 한남동에 일어나는 개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로 조합의 자격 및 확보 및 세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도 역시나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역 시세 약 2억 9,900, 약 3억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을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 15에서 한 16만 원 정도 소액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니까. 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은행 쪽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 신용도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에 따라서 또 달라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리 알아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금 받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약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약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의 재건축 사업을 내다보시고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손주분들을 위해서 합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자, 중간에 피를 받고 빠져나오시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축 사업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동구 옥수동의 단지 내 상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살펴볼게요. 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동 만나보고 있습니다. 성동구 내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이고요. 뒤쪽으로는 남산이나 은봉산 등 또 산을 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산임수의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당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면 이태원 그리고 한남동과도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 노선 살펴보면요. 3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정거점만 건너면 압구정역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학군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압구정 학원가나 잠원동의 학원가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도 단지 내 상가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분당 내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지금 동의서 받으려고 한참 움직이는 조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입니다. 일기 신도시 다양한 지역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값이 잘 받쳐주고 서울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업무 시설들 다양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분당입니다. 이런 지역들,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곳은 그렇게까지는 또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분당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입니다. 자,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분당이라는 지역 30년이 다 돼가면서 노후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구시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성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성남이나 판교보다도 더 못한 지역이 돼버렸었던 분당입니다. 여전히 살기는 좋지만 자연 녹지 공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 많이 있지만 노후되어 있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분당, 서현, 순회, 정자 그리고 임해 이 네 지역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면 서현역 일대와 정자동 일대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 들어갈 만한 곳들을 잡아야 되느냐? 조금 피가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보다도 다음 타자가 될 만한 곳들을 사업성이 좋은 곳들을 잡아서 미리 들어가신다라면 보다 더 높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중에서 말씀드리는 곳 오늘 분당 서현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동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가 지금보다도 더 2배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사람 인구 역시 2배가 늘어나겠죠.
지금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곳들입니다. 자, 성남대로와 분당 이제 서현로 이 두 개가 메인 도로가 되겠는데요.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 용인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의 인구를 2배 늘리겠다?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바로 교통망을 더 늘린다. 그러면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호선 연장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쪽으로 나왔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이 분당 서현동 지역을 통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뻗어나가는 8호선 연장안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서현로를 끼고 있는 이 분당 서현동 지역 향후 재건축을 진행할 때 더 인센티브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미래에 같이 놓고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간 집값 상승률 1위 분당, 일자리 증가가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당은 베드타운이었었지만 판교가 들어섬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게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들 잘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선도지구 지정 올해 연말에 지정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당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들어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당 지역 지금 정부에서 판 깔아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꼭 투자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들 많이 있습니다. 일산, 중동, 3번 평촌, 분당. 이 중에서 과연 어디가 사업성이 좋고 향후 미래의 아파트 가격 얼마만큼 오를지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재건축 사업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자,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 시행령을 마련을 해서 국토부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라는 내용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인센티브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받아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자, 정부에서도 지금 급한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투자를 할 때, 특히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할 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살펴봐야 되고요.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정관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산정 비율 중요하고요.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정할 때 상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 정관을 같이 정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및 대출에 대한 리스크 안고 가셔야 되고요. 투자 패턴에 따른 매물 선정도 역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당이고요. 분당 중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인프라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교통망 잘 갖춰져 있다.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용적률 160%예요. 자,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현재 160%니까 향후 400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경우 더욱더 높아지는 분당 토지의 가치,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양한 효율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1기 신도시입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이번에 끼지 못한다라면 저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약 15에서 17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임차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출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실제 투자 금액 약 1억 5천 전후로 그 금액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투자할 곳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재건축 판에 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당구 서현동 단지 내 상가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수인분당선 서현역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만 더 이동하면요. 경강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임해역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을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동을 하면 분당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 지구 이동도 편리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의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름만 봐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 다들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신축 아파트로의 변신이 기대가 되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준 전무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24년 대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향 짚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단지 내 상가를 알아봤죠. 일기 신도시의 1호 재건축 아파트를 지정하는 선도지구의 공모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선도지구 지정될 만한 아파트들은 이미 다 금액대가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다도 자, 다음 타자들 과연 어디가 될지, 그리고 사업성이 잘 나오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수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텐데요. 그런 곳들이 어디인지도 알아보는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지 내 상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김원준 이사님은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2부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주택의 오정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참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최고 기온을 오늘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불쾌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서 참 생활하시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미국 기준 금리도 동결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24년도 중반이나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들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투자처는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좋은 투자처 두 곳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오피스텔입니다. 계약 면적은 약 4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넘버원 업무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평균 유동인구만 약 20만여 명에 달하는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함께 만나볼게요. 예, 입지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하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제일 첫 번째로 투자 지역이라고 꼽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삼역과 강남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 강남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차병원 사거리 주변으로는 의류 특화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의류시설을 이용하려고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관광객들로 인해서 단기 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강남역 주변에 많은 프랜차이즈들의 매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역 같은 경우는 테란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란노 하면은 업무 밀집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에는 대형 기업, 대기업들과 그리고 IT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일자리 약 1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테란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란노에 이렇게 많은 직장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형 가구 주택들이나 아니면 소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공실이 없이 회전율이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으로는 역삼동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센터필드가 개발이 되었고, 이곳에는 업무 시설들과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 팰리스 호텔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팰리스 호텔 5성급 호텔이 들어오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도 같이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에 총 5만 평이 넘는 부지가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용하시는 많은 직장인 수요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상권의 개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역과 역삼역은 많은 인구들이 하루에 이용을 하는 전철역, 지하철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과 역삼역 같은 경우 하루에 많은 인구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역세권 환경보다도 좀 더 확실한 역세권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면 보시면 되겠고, 역세권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인구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제일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테란노 같은 경우는 다른 IT, 벤처밸리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테란노의 지역에서 IT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T에 관련된 벤처 시설들이나 회사들이나 그 외에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수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강남구가 1, 2인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고, 1인 가구 수요가 역삼동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테란도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나 IT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 굉장히 탄탄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월세나 그리고 전세, 매매 같은 수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가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따라서 끝없이 늘어져 있는 역삼 센터필드, 파이낸스 센터 등 고층 빌딩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역삼동의 산지에 있는 굵직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강남구 하시면은 너무나 많은 개발 호재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역삼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의 많은 개발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의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 주변으로는 벌써 삼성타운이 개발이 되었고, 옆쪽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가 롯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타운의 부지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개발될 예정이어서 개발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직장인의 많은 수요가 있지만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주변의 상권의 개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위에 그러니까 지상부에 위치하는 도로가 지하부로 이동을 하면서 지상부에는 주거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주변으로 보시면은 녹지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도로 부분에 공원이 위치한다 그러면은 녹지 공간까지 조성이 되어서 녹색권 환경까지도 제공이 되고, 지하부로 이동한 도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보다 빨리 진출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서초역과 방배동 쪽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옛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쪽에는 각종 문화 클러스터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부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관악구와 동작구 쪽으로 이동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20분에서 30분 단축이 되면서 많은 교통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술의 정당과 세빛 둥둥성까지 각종 문화시설들과 문화 클러스터 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유입까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크게 4개의 블럭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지하의 거대 도시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부는 각종 공원시설들과 상업시설이 배치될 예정이고 지하부에는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종합 환승센터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곳의 크기만 해도 잠실 운동장의 31개 크기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하의 거대 도시가 탄생이 되면서 교통시설의 확충은 물론 상업시설의 확충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남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옛 한전 부지가 또 현대 종합 사옥으로 개발이 된다. GBC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GBC로 개발이 되면서 약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해도 110만 명에 다다르는 일자리 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 상권의 개발은 물론 주변에 많은 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주변으로 공연장과 그 전시시설 그리고 호텔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탄천과 잠실 운동장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과 관광시설로 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유입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강남에는 참 엄청나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 곳곳을 산업벨트로 묶어서 육성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남과 역삼 그리고 삼성을 묶어서 벤처 산업벨트로 지금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역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IT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뭐 삼성이나 잠실에 예정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을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세도 함께 만나보시죠. 예, 시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약 3억 2,500에서부터 4억 6,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8천에서부터 4억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예상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 투자 금액은 약 4,500에서부터 6,500으로 실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월세 보증금이 약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가 약 110에서 14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2천에서부터 3억 2천을 이용을 하시면은 실투자 금액은 8,500에서부터 1억 2,500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보증금 1,000에서 2천만 원으로 월세가 맞춰져 있고 월세가 지금 현재 140에서 15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바로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바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의 지적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홍색 띠가 바로 이 테헤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헤란로를 따라서 양옆으로 고층 오피스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노란색 지역은 주거 지역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의 지하철 노선 2호선 역삼역도 물론 가깝지만요. 도보거리의 다른 다양한 노선들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9호선 언주역,
신림역, 수인분당선 선릉역, 그리고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함께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군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명문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까우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호선 신림선 역세권입니다. 원룸 투룸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34.46제곱미터에서 65.2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4.47제곱미터에서 41.3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지역의 시세 2억 2,500만 원에서 5억 7,800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자, 마지막은 신림동을 좀 만나볼 텐데요. 국내 최대의 원룸촌을 보유한 덕분에 고정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먼저 만나볼게요. 예,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비해서 약간은 좀 개발이 더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신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현장이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학군으로 통학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많은 생활 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변으로 타임 스트릿 같은 경우는 각종 매장들과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대형 마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대형 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정통시장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와 시내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병원과 관공서들이 500m 이내 그리고 조금 멀게는 1km 이내에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각종 편의시설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거 환경을 따지실 때 산책을 하시거나 좀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지를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보람의 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장궁봉 체육공원과 바로 옆쪽에 도리인천 산책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지적인 조건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들어오셔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림동 오피스텔 입지 먼저 만나봤습니다. 신림역 가보시면요, 물론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지만 역 주변으로 정말 상권이 발달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먹자골목이나 백화점, 쇼핑몰은 물론이고요, 병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게 초중 고교 다수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림동에 위치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신림동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밀집되는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많은 편의시설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절천선의 주변으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으로 잘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신림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뉴타운 사업의 총 세대수만 해도 6,100세대에 다다르는 세대가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1구역과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분양이 일반 분양으로 분양이 마감됐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적이나 그리고 부지의 크기나 좀 미달 좀 낙후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면적과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이 1구역과 2구역도 개발이 되면서 많은 상업시설의 확충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써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지게 되고 상업시설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같은 경우 경전철 노선이 확충이 되었는데 이렇게 경전철 노선이 확충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보다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서부선 연장과 그리고 서부선 그리고 남곡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대역 권역과 여의도 권역에 많은 수요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상업시설들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 권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모자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신림역까지 12분 만에 지금 올 수 있는 교통 여건으로 바뀌면서 여의도 권역의 직장인 수요가 신림동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 권역의 많은 학생들의 수요도 이렇게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신림동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월세 수요와 전세 수요까지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림역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뉴타운 사업이 다 완공이 된다면 6,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교통 호재들이 좀 있는데 신림선 연장과 서부선 남곡선의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림동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지금 현재 2억 2,500에서부터 5억 7,80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1,500에서부터 5억 8,500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 예상 금액을 이용을 하시면은 소액인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벌써 월세나 전세가 맞춰져 있는 호실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소액으로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은 약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수익은 약 100에서 1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에서부터 4억을 이용을 하시면은 월세 투자 시 실투자 금액은 9,500에서부터 1억 7,500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수요나 월세 수요가 굉장히 지금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공실의 걱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월세 수익이나 전세 갭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지하철 노선 기존에는 2호선 신림역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림선도 함께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림선이 개통되면서 여의도가 있는 색강역까지 16분대면 이동이 가능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지금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곡이나 서부선도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교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호선 덕분에 강남권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